네, 성투! 여러분의 포트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투주 조교 정산입니다. 요즘 시장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 무서운 시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은 이 무서움 덜어낼 수 있을지 신광섭 교관과 함께합니다. 네, 성투! 네, 성투. 아유, 정말 시장이 경건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네. 교관님. 게다가 또 성적표까지 꼴찌 성적표를 받아서 마음 무거운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오늘의 전장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전일 미국장의 급락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그렇죠. 바로 이제 컨퍼런스 보도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급격하게 예상치보다 하회했던 결과가 11시에 나오면서 그때부터 쭉 밀렸거든요. 그러면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수요가 파괴되고 있다. 뜻은 뭐냐?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실적 하향, 바로 실적이 밑으로 떨어진다.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하향. 사실 뭐 요즘 시장에서는 이 실적, 이 지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이게 뭐 얼마 전 나온 기사에서 국내 기업들도 약간의 실적의 착시 효과가 나와서 실적이 좋게 퍼포먼스가 나왔다는 소식이 나왔고 실제로 2분기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쵸.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는 아니죠. 결과값이죠.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미국 국내 기업, 미국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이키죠. 나이키 실적이 좋았지만 나이키가 결국은 이제 소비재 중에서 순환을 할 수 있는 순환 소비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1년이나 2년 정도의 겨울로 뭐 옷이 좀 떨어지거나 뭐 운동화가 조금 뭔가 안 좋으면 바로 계속 교체를 하고 구비를 그렇죠. 한 두세 개 정도는 다들 갖고 있으실 거예요. 운동화 정도는. 근데 이제 나이키가 이제 그걸 보여줬었고 11시에 그 결과가 도출이 된 거죠.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CB 소비자 신뢰 지수를 좀 볼 텐데요. 이렇게 지금 이제 100 이하로 컨센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죠. 대폭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사실은 100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월가에서 예상했던 게 한 8월, 9월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일찍 좀 많이 하향 조정됐고 이때는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구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는 바로 이 서브프라임 모의 사태가 뻥 터지고 나서의 흐름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소비자 신뢰 지수가 많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주가 상승은 나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재밌는 게 그럼 주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약간 겹쳐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 요때가 이제 코로나19 때예요. 요때가. 네, 요때 이제 뭐 미국에서도 재난지원금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가 21년도. 21년도에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근데 주가랑 흐름이랑 견지하게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하면은 미국 지금 S&P 500이나 다우존스를 봤을 때 소비자들이 많은 이제 다우존스를 봤을 때 과연 소비자 신뢰 지수가 하향 조정이 이 정도 됐는데 98점 몇인가 그래요. 제가 수치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여기까지 하향이 조정이 되는 상황에서 주가 흐름이 만약에 여기다. 예? 근데 지금 과연 3분의 2 정도 떨어졌나요? 코로나 팬데믹 대비해서? 안 떨어졌어요. 특히 다우존스가. 다우존스 지금 3분의 1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런 거 좀 봤을 때 만약에 계속 하향 조정이 된다?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 초반까지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 지표들이 워낙 많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베어마켓으로 가기에는 부족하다. 한번 뭔가 우리를 흔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부분들이 바로 미국에서의 컨퍼런스 보드 자료에서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등판을 하는데 이 등판하는 구간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올갈 것이냐.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와 그리고 긴축이겠죠. 급격한 금리 인상의 대결 구도죠. 근데 여기서 어떠한 잣대를 두고 연준 파월 의장이 오늘 밤 10시에 얘기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될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2년물 추이. 뭐 수급도 중요한데 미국 2년물 기준금리 추이를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표시해놨어요. 지금 3.1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게 지금 한 4시간 차트인데요. 4시간 차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이제 미국장이 11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기 직전에는 3.0807이었어요. 근데 11시 발표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3.1로 딱 튀었다가 3.13까지 튀었다가 약간 좀 하향 조정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3부 이상이다. 3부인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몇이죠? 1.75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연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증시가 3부 이상의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을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계속 붙이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지금부터 뭐 이제 서학개미 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로 위로 가면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위로 가면은 오히려 시장이 충격을 받고 단기바닥, 아예 그냥 찐바닥이 나온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기준금리가 빠진다? 그러면은 이제 베어마켓 랠리로 가지만은 나중을 대비해서 우리가 좀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염두에 된다. 예, 그래서 지금은요, 뭐 수급도 좋고 풋콜 비율도 다 보는 것 좋지만 우리나라의 한국 2년물도 있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비슷한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 뭐 이런 뭐 서학 개미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나라 똑같지 않습니까? 그쵸. 요게 이제 위로 해서 3.4부 이상으로 돌파가 나올 때가 시장의 충격이 많이 나올 거다. 그때가 찐바닥이다. 그때 뭔가 이제 매수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위아래의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모르잖아, 이게 어떻게 될지. 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데 이게 바로 오늘 밤 10시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통해서 발언이 있죠. 위로 치고 갈지 아니면 그냥 아래로 꺾일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까지 이제 해결돼서 오늘 밤에 미국이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어떻게 얘기할지는 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기할 때 이제 좋게 얘기해가지고 시장이 뭔가 폭발적인 환호를 보면 오늘 미국은 반등이 나와서 조정이 끝난 거예요. 그럼 베어마켓 랠리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약간 좀 파월 연준 의장이 조금 이제 그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연준 자체가 기구가 신뢰를 많이 잃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잃었습니다. 오늘 10시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주가의 향방도 중요하지만 바로 무조건 이거예요. 2년물. 2년물이 어떻게 향방을 가를지. 이게 이제 환호하는지 아니면은 별로 그냥 우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척도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로 내일 이제 6월 말일이잖아요. 네. 반기 리밸런싱 관련돼서 윈도우 드레싱이 나오는데 어. 내일 윈도우 드레싱이 나올지 안 나올지 뭐 저도 모르죠. 예, 그거는 뭐 어차피 축출성이기 때문에. 근데 내일 가장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바로 5월달 산업 활동 동향 발표가 나오는데 지난달에 5월 말일날 4월 동향 발표가 나왔어요. 전월 대비해서 재고 증가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6월달부터 6월 초부터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쵸. 증시가. 그러면서 쭉 밀렸는데 과연 이게 얼만큼 전월비 대비해서 재고가 얼만큼 늘어나는지 그리고 설비 투자가 기업들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지 오늘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공장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립세션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기사들과 연관돼서 내일 5월달 산업 동향 지수가 발표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재고 그리고 설비 투자. 요게 줄어들었다. 그러면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국외보다 국내 그런 악재들로 영향받은 움직임들이 더 많았는데 그럼 교관님께서는 내일 특히나 뭐 이런 이슈들, 이벤트 드랍이 어디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들이 좀 움직일 것 같습니까? 뭐 종목이 움직이는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내일 뭔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오늘 밤에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미국장 하락 전체적으로? 나오면 우리나라도 개파락 밀리는 거죠. 그럼 이제 2,300이 또 깨질 수 있습니다. 신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내일 산업 활동 동향 발표가 아침에 나오는데 이게 또 재고가 괜찮다면? 증가하고 설비 투자도 줄어든다. 그러면은 메이저들이 뺄 수 있는 뭔가 뉴스지 않습니까? 그쵸.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으니까 선물 매도 치면서 쭉 빼겠죠. 예, 그래서 뭐 이 결과는 내일 모든 게 아침에 결정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뭐 여타 다른 방송에서 이것 때문에 이렇다. 특히나 그 많은 지표들 중에 뭐 소비자 물가 지표도 있었고 아까 봤었던 2년물도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또 교관님께서 정확하고 맞아요.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네. 이제부터 중요하지 않아요. 오. 네, 이제부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그럼 가장 중요한 건 2년물입니까? 교관님 그러니까 보시기에? 경기 침체라 진짜 경기 침체냐 아니냐죠.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뭐다? 설비 투자,
재고 증가 그런 것들.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추이가 변화하는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물가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네. 그 침체를 또 볼 수 있는 지표는 오히려 명확한 지표는 이 산업활동 동향이라고까지 함께 짚었습니다. 이런 흐름들 잘 팔로우하시면서 내 종목들 어떤 영향 받을 수 있는지까지 계속해서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전장 상황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어제 작전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츠로테크 두 마리 토끼로 함께 했는데 아무래도 또 재료 모멘텀이 두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시장 대비 그래도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이걸 어제 얘기하니까 뭐 빛으로. 예. 네, 빚을 근데- 내면 안 된다. 근데 이제 빚을 내야 되느냐 아니면 진짜 광명빛이 나느냐. 네네네. 근데 오늘 약간 그런 말들이 광명빛 있었죠. 느낌이 나죠. 왜냐하면 지수가 오늘 사실은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맞습니다.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냥 버텨요. 맞습니다. 보합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재료라고 했잖아요.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들 수배 전반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누리호, 달 탐사, 네. 유인성 관련된 부분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인성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있거든요. 물론 일정은 멀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때 이제 음봉자리잖아요. 요때 장대 음봉자에서 반대 매매 회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8,500원 라인까지는 텅텅 비어 있다라고 저는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이 오늘 시장이 좋았으면 오늘 양봉 뽑아줬겠죠. 최소한 5% 정도 양봉 뽑아줬겠지만은 오늘 시장이 좀 눌리니까 지금 3일 동안 올라온 폭에 대해서 좀 눌림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조금은 약간의 좀 보합인데 그걸 기대하는 심리가 아직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갭을 이게 저는 이 자리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갭자리라고 이게 음봉 떨어지면 이게 갭자리거든요. 어찌 보면 이 갭을 메꿔주려는 이 음봉을 메꿔주려는 지금 흐름을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요거는 일단 뭐 내일 만약에 시장이 좋아지면 뭐 갭자리를 메꾸겠지만 예, 안 좋아지면은 밀리겠죠. 예,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관님 혹시 뭐 모멘텀이 사실 짚어주셨던 게 전력수요 그리고 다 누리호인데 각각 뭐 7월에서 8월 정도의 모멘텀이 있는데 그럼 조금 이거는 긴 호흡을 가져가도 되는 종목입니까?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뭐 2300 깨지면은 뭐 2300 깨지면은 사실 뭐 이제 2차 반대 매매 회피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2300에서 2300 무너지면 또 2150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해서 조금은 유의하셔라. 그래서 2300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비츠로테크 함께 했고요. 지금 또 실시간으로 갑자기 쏘고 있는 네온테크입니다. 네온테크 한번 볼까요, 교관님? 오! 장대 양봉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또 힘든 시장 속에서 이런 흐름 어떻게 또 보면 좋습니까? 왜 갑자기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교관님도 그죠? 갑자기 방금 시작하고 올라왔군요. 네네네. 아니 뭐 눌림이 좋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네온테크. 뭐 시장이 좋아서 이게 뉴스 플로우도 좀 이제 기다렸던 부분들 UAM 모빌리티잖아요. 네, 제가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아마 뭐 뉴스가 뭐 네. 어디 기사가 나오던지 뭐 호재가 이런 또 식으로 있었나 좀 봅니다.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 때문에 일봉 한번 볼까요? 뭐 5분 보니까 뭔가 되게 좀 화려한데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네. 자, 여기서 지금 뭐 여기서 말씀드리고 나서 시장이 뭐 약간 어제는 강했지만은 그래도 좀 보합세를 유지하다 오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츠로테크도 좀 비슷한 패턴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서 뭐 목표가까지는 뭐 충분히 전 도달할 수 있다. 이 노란색 라인까지는 도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오늘 약간 좀 VI가 걸린 건가? 갑자기 이렇게 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것도 무혈 입성 종목이었다고 말씀드렸고 맞습니다. 결국 이 적군들을 다 뚫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차 목표가까지는 계속해서 홀딩 전략 유지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시장에서 그래도 뭐 급등이 나오니까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고 수익들 여러분들 천천히 챙기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UAM 관련주로도 또 구분이 되었던 네온테크까지 함께 했습니다. 비츠로테크도 네온테크 따라가서 빛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저격주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일단 오늘의 전장 상황이 실적 저하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는 또 어떤 작전이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되게 고민인 게 재고 증가하고 경기 침체인데 지금 이제 나토 회의하고 뭐 G7 정상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거기에 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데 근데 뭐 자꾸 거기서 또 설비 투자, 뭐 사업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원전도 그래서 네. 잘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전 ETF도 효과도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도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G20 뭐 이런 정상들이 G7 정상들이 그래도 이 경기 침체를 타파하기 위해서 뭔가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가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중동에서도 좋은 또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죠. 중동은 지금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뭐 아시다시피 오일머니. 네, 오일머니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뭐 축구팀 다 인수해버리고 적자나는 기업들 완전 부럽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만수리 효과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엄청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작정명을 이렇게 좀 설정해봤습니다. 바로 네. 아랍의 봄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랍의 봄, 그 봄바람이 정말 우리 시장, 우리 기업들에도 좀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포인트로 아랍의 봄 이렇게 키워드 제시해 주신 겁니까? 참 지금 뭐 사우디 지수 보면은 뭐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장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랍의 봄이라고 한 게 이제 여기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오일머니 효과가 나왔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유가가 고유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제가 근데 유가를 지난번에 긴급 진단했을 때 한 80% 언더로 빠질 거다 일시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언제쯤? 뭐라고 했냐면 7, 8, 9월 달 안으로는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말씀 했는데 주셨죠. 뭐 하고 나서 좀 빠지다가 지금 또 110% 올라왔어요. 3거래일째 네. 상승 중입니다. 3개월 안으로 보셔야죠. 오. 3개월 안으로.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네. 자, 아랍의 봄인데 결국은 어쨌든 정제 마진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50에서 60불 위만 유지하면은 뭐 사우디나 카타르나 이런 산유 국가들이 그냥 즐기면서 먹고 쓰고 놉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자들이라 재벌들의 가장 꿈이 뭐냐면 항상 높은 빌딩과 높은 건물을 짓고 싶어하는 욕구.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물주. 뭐 예전에 우리가 70년, 80년대 중동 건설붐 불 때 엄청 큰 뭐 쌍둥이 타워도 짓고 뭐 엄청 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플랜트 관련주를 갖고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최근에 이 종목이 악성 매물이 좀 소멸되고 있고요. 플랜트가 이제 기본적인 플랜트지만 이 플랜트에서 플러스 알파 결국은 이제 통신 관련된 이런 네트워크 어허.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 이제는 틀리죠. 스마트 시티 이 붐이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오늘 통신 관련주 1등 종목 갖고 왔다라고 오.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잠시 뒤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오늘 이 오일머니 관련된 기사들이 나왔을 때 그래도 가장 많이 올라왔던 건 건설주가 수혜를 볼 거다라는 기사들이 많았는데 네, 맞습니다. 교관님께서는 그래도 통신 장비주로도 저격주를 또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요즘 같은 시장에 뭐 투자자분들도 당연히 힘들겠지만 저는 매니저님들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추천이 이런 시장에서 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도 불구하고 어떤 모멘텀 찾아서 오늘의 저격주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저격주 가져오신 겁니까? 5G 종목 갖고 왔습니다. 이 종목 지난번에 수익 실험 한번 했었고 네. 지난달에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좀 많이 과대 낙폭으로 밀렸고 G7이라든지 이런 거 모멘텀이 있다. 뭐 다 아실 종목이죠. 수주가 거의 뭐 투탑이죠. 투탑 중에 한 종목. 바로 HFR이라는 종목을 오늘의 전투주로 한번 꼽아왔습니다. 네, HFR 함께 했습니다. 어떤 포인트, 비슷한 포인트로 가져오신 겁니까? 네, HFR은 뭐 아시다시피 5G 대장이죠. 예, 대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무선 통신장비 제조 사업 영위하고 있고요. 뭐 미국 내에서의 그 광통신망 관련된 부분도 계속 수주 잔고 많이 받았다. 뭐 아실 겁니다. 충분히 아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G7에서 전 세계 인프라,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니까 이제 뭔가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실업률을 좀 해소하고 취업률을 좀 올리면서 이렇게 뭔가 부양을 하려는 모양새가 보이는데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 인터넷망이라든지 이런 게 통신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스마트 시티 관련된 부분이고 조만간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중동 관련된 플랜트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것 같습니다. 건설 쪽인데 이 건설을 뼈대를 짓더라도 어쨌든 스마트 시티에서 우리가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신 장비 관련 네트워크 서비스를 조금 이제 연결할 수 있는 호환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업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부분 이제 플랜트 하면 그냥 건설 기계 장비 하실 텐데 요거는 뭐 내일까지 건설주들은 좀 고점 한번 찍고 좀 밀리지 않을까? 그럼 오히려 이제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 후발주자로. 후발주로 저는 오. 오히려 5G가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물론 5G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잘 안 터지죠. 예. 그쵸. 그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호환 가능성들 보면서 스마트 시티의 필수적인 통신 장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HFR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뭐 무엇보다 그런 모멘텀을 떠나서 일단 확실한 그 중동 플랜트 사업 수주 기대감으로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조금 멀리서 좀 볼게요. 네. 주가가 얼마큼 많이 빠졌냐? 많이 빠졌습니다. 오. 보시면 거의 뭐 여기서부터 4만 원에서 거의 한 쫙 반토막 내렸네요. 가까이 40%까지 났고요. 근데 뭐 모든 종목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여기서 한 13% 14%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밀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이 하락 파동의
최소한 리바운딩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시장이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약세는 아니죠. 뭐 하락장이죠. 하락인데도 불구하고도 그래도 2% 가까이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저는 여기서 N자 파동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요. 28,100원 선으로 말씀드리고 2차 목표가를 3만 원 언더죠. 29,500원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이전에 전 저점 영역입니다. 여기 22,5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요. HFR 한번 어떻게 뉴스로 움직일지 여러분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G 관련주로 준비하셨는데 5G, 오지게 안 간다는 댓글도 있는데 이 오지는 오지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함께 했고요. 일단 신강섭 매니저의 전투주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지향합니다. 투자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작전명이 아랍의 봄이었습니다. 이 아랍의 봄이 우리의 계좌의 봄도 불러 일으키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저격주 HFR과 함께 했습니다. 혹시 오늘 추가 교육 있습니까? 네, 월 수금 무료 방송 진행하기 때문에 장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 뭐 종목 얘기도 중요하지만 시장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장 끝나고 엠비골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요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지게 진한 시장 얘기 듣고 싶은 분들 꼭 추가 교육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성투!